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1일 국토부와 서울시, LH, SH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시범단지 모집 기한인 이달 18일까지 한 달 동안 사전 컨설팅 신청 접수는 5곳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공공성 제고를 위해 기부 체납과 임대주택 비율을 높여 실익이 없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공공재건축이 조합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정부가 8.4 대책 실행에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1일 공개한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에서 6,880건의 아파트가 거래됐는데 이 중 36.9%인 2,541건을 30대가 매입했습니다. 이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이며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 대비 급감했지만 30대 매입 비중은 종전 최고치인 7월보다도 3.5%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평균 거래 금액 역시 낮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1일 직방이 국토부 전세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실거래 가격은 4억 1,936만 원으로 전월에 4억 5,742만 원 대비 8.32% 하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치아입니다. 공공재건축이 조합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12월까지 사업자를 확정시키겠다는, 이 사업지를 확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들을 약속했지만은요, 과도한 기부 체납과 임대주택의 증가로 인해서 실익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정부의 말처럼 5만 가구가 서울에 공급되게 될지 아니면 말로만 끝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시간 함께 하시다가 모든 궁금증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셔도 구체적인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경기는 어렵다는데 부동산이나 주식 사시는 분들은 늘어나는 걸 보면은요, 이 경제적인 안정과 여유에 대한 모두의 갈망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자산 유형의 비율을 살펴준다고 하네요.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현재 형성되고 있는지, 또 현재 2년, 3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그걸 아신다면 실제로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대기 수요자들 실제적으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3년, 4년간의 현재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실제적으로 이제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다음 정부에서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정권에서는 실제적인 이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수정이 필요할 겁니다. 22번, 23번 정도의 계속 거듭된 실패 때문에라도 이 현재 정책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부분 또는 현재 무언가 국민의 이익을 조금 더 추구할 수 있는 방법, 또 현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선호도를 높이고 그로 인해서 또 이제 차기에 또 대통령이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변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세, 국제 정세부터 해서 현재 질병 사태까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부동산 시장을 계속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도표는 실제적으로 전년도 또는 현재 올해 초까지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향후에 2, 3년 후에는 더욱더 이 통계는 더욱더 달라질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통계 안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국민 선호하는 자산 유형은 불보듯 뻔하죠. 47.1% 정도는 부동산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 50% 정도는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그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 비율이 더욱더 높아진 지역들이 많다는 얘기죠. 청약 경쟁이라든가 실질적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조건들, 또는 거래는 되지 않고 있으나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대부분 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고요. 또 관심이 많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현재 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현재 이 집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향후에 3, 4년 후나 뭐 5년, 6년까지 길게 보더라도 가격은 떨어질 일이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고요. 통계상으로는 47.1%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무조건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아니, 10명 중에 10명은 관심이 있지만 그중에서 정말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된다 보시면, 7명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금융자산 34.8% 정도는 금융자산에 관심이 있다. 또 금융자산을 선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한번 보실 필요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좀 보게 되면 20대부터 60대까지 부동산을 선호하는 인구와 그렇지 않고 금융자산 선호하는 인구들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산으로 부동산을 선호하는 비율이 20대가 40%가 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전에 있지 않았던 통계고요. 20, 30대가 현재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30대에 현재 주택 매입, 또 아파트, 또 이런 매입을 최고치를 경신한 이유도 20, 30대가 그만큼 많이 움직였다는 얘기고요. 적어도 자기 자본이 이제 부족한 20, 30대가 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조건들이 여러 가지 부합되는 지역들은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20, 30대가 40%, 30대는 45%가 넘고요. 40대와 거의 근사치 비슷합니다. 그리고 50대까지도 52.3% 정도. 50부터 60대까지는 이제 비율은 높아집니다. 더욱더 52%, 55%. 당연히 기성세대들은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미련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거의 30%대입니다. 33%부터 34.8%까지. 또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또 병행해서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계를 봤을 때도 지금 현재 40대 이하의 부동산 관련 자산에 선호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지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층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이 그만큼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이 집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면 향후에 나는 10년에 20년에 이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은어들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동산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것도 연령대로 그대로 나눠져 있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분실 위험이 없다. 잃어버릴 이유가 없죠. 금융자산은 원금이 손실될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본다면 정말로 이거는 투기에 가까운 어떤 그런 상품이지 않을까라고 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상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만큼 수익률이 그만큼 뒤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익률이 클수록 원금 손실 위험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대부터 현재 쭉 봤을 때도 분실 위험이 없다라는 비율이 30%대 정도 됩니다. 60%대는 42.8% 이상이고요. 연령 전체를 봤을 때는 34.6% 정도가 분실 위험이 없다 또는 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는 비율이 30% 정도 차지합니다. 전체 인구 비율 봤을 때. 40대는 현재 33%, 50대 35%, 60대 이상은 실제적으로 집값이 오른다 안 오른다에 대해서 크게 기대감이 없죠. 이제는 실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산을 처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는 그만큼 매력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큰 손해를 볼 위험이 적다. 손해를 볼 이유가 없죠. 실제적으로 입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방 쪽에 있는 주택과 수도권적인 주택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있는 주택을 또는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큰 손해를 볼 위험이 없죠. 또 주변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통해서 내가 기대 이익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주변 개발을 통한 이익을 봤을 때도 7.9% 정도가 차지한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분실 위험이 없고 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손해를 볼 위험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을 선호한다는 비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은 원금에 보장된다는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는 상품이죠. 그만큼 안정성 확보에 그만큼 또 어느 정도는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금 보존이 되면서 추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간다 보셔야 되고요. 금융자산을 선호하는 이유도 또 있겠죠.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보다 원하는 시기에 처분이 편하다.
뭐 오늘 내가 보유했다가 내일이라도 내가 환매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이 간단하죠. 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다서라고 하는 부분도 29.6%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자산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쭉 봤을 때도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안정적이고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하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은 가장 첫 번째 원하는 시기에 처분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 매매라든가 짧은 시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자금이 묶여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처분하는 원하는 시기에 처분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는 본인들의 희망사항이고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현재 상품들 여러 가지 조건들 봤을 때는 크게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금융자산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주택이 이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더욱더 많은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한다는 얘기는 이건 그들의 금융자산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부동산에 투자할 만큼 소득이 많지 않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부동산보다 원하는 시기에 처분이 가능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접근을 못한다는 얘기도 해석이 됩니다. 또 세금과 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 이건 내용이 맞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워낙 요즘에는 각종 세금들 때문에라도 머리가 아픈 게 부동산 상품이 돼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 관리 또는 세금과 관리 비용이 적게 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도 20대, 30대, 40대 쭉 봤을 때도 연령대로 봤을 때는 부동산보다 원하는 시기에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현재 50대까지가 30%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형태를 보게 되면 50대 이하가 많을 수밖에 없죠. 60대보다는 60대 같은 경우는 현재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부동산을 더 선택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여건상 연령대로 봤을 때도 금융자산 같은 경우도 부동산보다 원하는 시기에 처분이 가능하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또 실제적으로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라도 금융자산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연령별 규모별로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연령대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어떤가 봤더니 40대 이하 같은 경우는 투자 목적의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채가 넘고요. 1.21채입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0.97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0대까지는 현재 투자 목적의 부동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주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수익을 매달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현재 생산활동을 통해서 내가 기업체 또는 현재 내가 자영업을 한다거나 대표이사거나 내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따라서 투자 목적 주택수가 많아지는 거고요. 상업용 부동산 수는 그만큼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60대 같은 경우 60대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내가 하고 있던 일을 손을 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한 달에 들어오는 고정적인 수입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수가 당연히 역전을 할 수밖에 없고요. 1.12채 60대 이상부터는 상업용 부동산 현재 오피스텔 상가부터 해서 월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뭐 이거는 뭐 자명한 이치죠. 40대, 50대가 60대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상품도 뒤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대가 현재 진화가 되면서 당연히 선호하는 상품도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 규모별로 보유 부동산 수. 얼마짜리 주택, 얼마짜리 부동산을 어떤 연령대 갖고 있는가 봤을 때는 현재 실제적으로 10억부터 30억 원, 10억부터 30억 원부터 크게는 50억 원까지는 투자 목적의 주택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0.83채고요. 큰 차이는 없으나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실제적으로 투자 목적의 주택이 많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현재 강남 지역의 평당 1억 호가한 아파트 단지들 즐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보통 20억, 30억 이상은 줘야 되는 상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목적의 주택수가 맞다는 얘기고요. 이제 50억부터 넘어가게 되면 50억부터 실제로 100억 원 이상이 되게 되면 큰 금액이 되게 되면 이 금액부터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그 건물에 단기 호실 하나를 내가 매입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건물을 매입을 하겠죠. 당연히 이거 통건물 매입을 통해서 상업용 부동산, 실제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되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통건물, 조그만 꼬마 빌딩 이런 것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100억 원 이상이나 50억 원대 이상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만큼 상업용 부동산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업지에 있는 주택들, 상가주택들 이런 것들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금액이 되면 될수록 현재 그 범위가 커지고 현재 실제적으로 덩어리가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한 달에 들어오는 고정적인 수입을 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자산별 부동산 비중을 보더라도 거주 목적이냐, 투자 목적이냐, 또 상업용 부동산이냐 아니면 토지냐 봤을 때는 40대부터 50대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32%는 거주 목적, 36%는 거주 목적. 거기에 투자 목적까지 포함되게 되면 거주와 투자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40대부터 50대까지는 거의 50에서 60% 정도는 거주하면서 투자 목적까지 같이 이루려고 한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36% 정도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 나머지 이제 소규모 비율을 5%에서 8% 정도는 토지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60대부터 넘어가게 되면 거주 목적, 투자 목적보다는 상업용 부동산 비율이 당연히 월등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나 저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거쳐야 될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산 규모별로 부동산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게 되더라도 10억 원부터 100억 원까지 쭉 봤을 때 거주 목적, 실제적으로 거주 목적에 관련된 거는 현재 50억 원 정도까지는 거주 목적 투자를 많이 하고요. 상업용 부동산 비율이 적어집니다. 거기에 50억 원부터 100억 원까지 넘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비율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들 부동산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 매각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현 상태 유지한다는 비율이 51%가 넘습니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처분할 생각도 없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앞으로 이 가격 계속 유지가 되거나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실제적으로 현 상태 유지한다거나 그 다음이 증여로 갑니다. 차라리 내가 이걸 매각을 해서 세금을 내느니 증여세를 물고라도 내가 자식들한테 물려주겠다 또는 내 배우자한테 상속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이번 정부에서 원하는 시장의 물건이 다량으로 유출이 되고 현재 각종 세금으로 옥죄이기 때문에 시장의 물건이 풀리길 원하지만 구주택들이 그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현재 역대 최고 증여 건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갖고 있는 보유 물건들을 현재 처분을 대부분 다 가족들한테 넘겨주는 걸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향후에 부동산을 살 의향이 있느냐 또는 매입 의사가 있느냐 봤을 때 향후에 결정하겠다는 부분이 41.8%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시장을 좀 지켜보고 나중에 어떻게든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준비가 된 상태다 이겁니다. 분위기만 좋아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좀 길만 열린다면 나는 무조건 구입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실제적으로 향후에 결정할 매입 계획이 없다 또는 현재 매입 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따지게 되면 이 비율을 따지게 되면 전체 국민 중에 60% 정도는 향후에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시장에 내놓을 마음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세가가 치솟으면서 부동산 가격 끌어올릴 테고요. 여러 가지 여건에서 공급이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원활하게 또 유지가 되지 않으면 향후에 5년, 6년 후에 주택 공급이 현재 목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산 유형 역시나 부동산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은요, 전 연령대에서 부동산의 선호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서울 시민 절반 가까이가 모두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왕 관심을 가진다면 전문가가 찍어주는 그 지역에 집중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정보체크 시간 강남 지역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2호선 분당선 교차하는 설릉역 역세권에서 소형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은요, 약 7억 2천만 원에서 7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아마 모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유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의 소형 아파트인데 만나볼까요?
네, 2호선의 분당선과 2호선의 현재 선능력과 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전철역에서 3, 4분 정도 거리에 지금 신축 중인 28세대짜리 소형 아파트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1군 업체, 또 1.5군 업체가 현재 건설 중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후 관리도 충분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호선 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공원 시설 있고 우측에는 바로 지척에 국제로 복합지구가 바로 있습니다. 삼성동은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인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상업지에 포진하고 있지만 면적이 조금 작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고요. 대치동 중심학원가와 현재 재건축 단지들 건너편 쪽에 있고요. 각종 업무 단지가 펼쳐져 있는 테헤란로, 당연히 그 주변에는 젊은 층 또는 현재 수요들이 대기 수요자들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는 형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반사이익이 상당히 클 조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의 상권 같은 경우는 선능력과 삼성역 상권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죠. 선능력 상권은 실제적으로 일반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오피스와 주거 혼합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상권들이 살아있는 지역이다 보니 외부 인구들도 유동 인구들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역 같은 경우는 공연 시설을 중심으로 지하 쇼핑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명품관이라든가 아니면 면세점이라든가 상권 자체가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상권을 이용하기 위한 현 조건들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보다 더 많이 확충될 수 있는 뭐 GBC 센터라든가 그 주변에 영동대로 통합개발 통해서 그 주변에 현재 인근에 있는 지역들 토지 가격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일제히 상승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주변의 인프라는 말씀드린 대로 학군 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들 또는 각종 관공서들, 교통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시세 거의 동일한 면적으로 현재 주변 시설 보시더라도 작게는 13억 5천만 원부터 크게는 17억 9천만 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양가 굉장히 저렴할 수밖에 없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다. 그만큼 이제 투자 가치도 높고 가성비도 상당히 높은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은 삼성역과 중심으로 해서 강남역까지 현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잡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대규모 개발 계획이다 보니까 선능력부터 강남역까지 연계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주변이 상업 지역들이 용도가 변경이 되고 또 종상향을 통해서 그 주변이 어떤 형태로든 다시는 업무 시설로 확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용도 변경, 종상향을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입니다. 당연히 추가적인 반사이익 굉장히 클 거다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동대로 통합개발 또는 현재 탄천 정비, 송파 또 현재 스포츠 문화 특구 지역들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통합개발 통해서 무역센터와 현대자동차가 이제 업무지구로 다시 활성화되고요. 국제 관광이라든가 포럼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지역입니다. 100만 평 규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 최대 개발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가 또 현재 생산 고용 창출 효과가 워낙 크죠. 100만 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는 본사 사옥 전부 이전 외에 현재 공연장이라든가 컨벤션, 호텔 업무 시설들, 전시 시설들, 공연장도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같은 다른 기업체들 또는 파생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지하 공간 개발 통해서 GTX A노선, B노선, C노선, GTX, KTX, SRT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하 6층까지 개발이 돼서 당연히 이용객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하 공간 개발을 할 수밖에 없죠. 지하 거대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개발이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시세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7억 2천만 원부터 7억 9천만 원까지 임대 예상가는 5억 8천만 원부터 6억 2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 금액은 1억 7천만 원까지 최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건 3천 월 160만 원 정도 고가 굉장히 유지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 2억 8,800만 원부터 3억 1,6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됩니다. 거기에 실투자 금액 4억 200에서 4억 4,400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지적인 여건이 교통, 업무, 인프라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구 지역 중에서도 굉장히 노른자 지역입니다. 주변보다 높은 시세와 배우 수요가 풍부하고요. 시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임대 시세가. 또 강남 최대 개발로 인해서 투자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강남구 삼성동 진입의 바로 어떤 길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호재가 넘치는 강남구 삼성동 안에서 저렴한 분양가를 자랑하는 소형 아파트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중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지나는 양지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상가 찾아보겠습니다. 상가의 가격은요, 약 3억 1,600만 원에서 4억 5,6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번엔 강남권에서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받는 기대해보면서 서초구 서초동 가보겠습니다. 이쪽 상가는 어떨까요?
네, 신축 준공이 완료됐고 세입자가 이미 맞춰져 있는 상가고요. 실제로 GTX 신호선부터 강남대로의 현재 3호선과 분당선, 신분당선 이용할 수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의 서초YC부터 재건축 사업, 롯데 삼성까지 연결된 업무지역, 밀집지역입니다. 당연히 강남역, 신분당선, 양재역 또는 현재 그 주변에 재건축 단지와 롯데 삼성부터 KT까지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는 강남대로 바로 이면이다 보시면 되고 전철역에서 채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강남 지역에 현재 강남대로 현재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각종 인프라 구축이 워낙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강남권 고속버스 또는 양재권역까지 같이 나눠진 인프라 구축도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죠. 역세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붉은색 라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주변에는 서초구청 복합단지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또 장점으로 작용한다 보시고요. 아래쪽에 양재IC 주변에 대기업과 현재 중소기업들이 들어가는 현재 R&C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 구성 좋아지고 업무 단지로 활성화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TX C노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C노선이 현재 앞으로도 현재 향후에 개통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개통 전 어떤 투자 이익을 가장 많이 볼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역 다음이 바로 양재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3억 1,600만 원부터 4억 5,600만 원까지, 임대 금액은 3천만 원 월 130에서 180만 원까지,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2천만 원부터 3억 2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600만 원부터 1억 600만 원 투자 가능한 가장 소액으로 가능한 이미 임대가 맞춰진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대로 직장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밀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점심시간 때 줄을 서서 밥을 먹을 정도니까요. 양재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투자 가치 또는 현재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도 높다. 또 최육세권 환승역부터 3호선 신분당선 GTX까지 연결된 라인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상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시세 차익과 월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가로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요즘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 상담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절세 방법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화만 주시면 무료 상담 도움 준다고 하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영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도심재생연구소의 최한희 팀장님 모시고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오늘 딱 보니까 특히 시청자분들이 선호하시고 눈독 들이실 만한 지역으로 가져주신 것 같은데 어디 가볼까요? 네, 오늘 많은 분들에게 인기 있는 두 지역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젊은이 분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상권인 논현동에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요즘 굉장히 핫한 지역이죠. 계속적으로 인기가 올라가는 지역인 용산구 한강로에서 또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 투자 선호도 1위인 지역만으로 골라서 가보겠습니다. 용산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최한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7호선 논현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4억 3,5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네요.
강남에 대한 로망 때문일까요? 이미 많은 젊은 분들 살고 계시고 또 거주를 원하시는 지역인데요. 논현동 위치 조건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상권이 발달되어 있고 또 지하철이 굉장히 편한 게 장점인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지역 자체가 논현역과 신논현역의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호선과 9호선을 동시에 좀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사실 주변을 좀 살펴드리면 강남역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철이 논현역과 신논현역도 이용할 수 있지만 조금만 걸어가면 강남역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강남역 중간에 보면 버스 노선이 있는데요. 예전에 저도 여기에서 한번 환승하고 일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는 없는 버스 번호가 거의 없습니다. 140여 개가 넘는 버스가 오고 가기 때문에 서울 전 지역 거의 다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외곽을 가도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들이 많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 노선 이런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근에는 뭐 아파트로 접근이 좀 힘드신 분들은 다세대 주택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 주변이 너무 잘 형성되어 있고 젊은 층들이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하시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 앞에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잘 갖추어져 있고 또 주택가 가면 그렇게 조용합니다. 한 골목만 뒤로 가봐도 직접적으로 살아갈 때 좀 평온하고 조용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와 내가 실생활을 할 때 편리한 편의시설들을 모두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변이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 자체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동네다라는 것을 봤을 때 미래 가치 면에서도 투자하실 때도 매우 좋은 동네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역, 신논현역 그리고 논현역까지 내가 원하는 노선 골라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자, 장점이 입지만이 아니죠. 개발 호재가 정말 많기 때문에 강남구 논현동을 선호하시는 걸 텐데 논현동의 개발 호재 어떤 것부터 봐볼까요? 네, 일단 강남의 개발 호재라고 하면 가장 큰 것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공부를 하시거나 이 지역에 투자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사려는 집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호재를 보셔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가 된다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동네에 바로 큰 호재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 호재는 어떤 호재냐면 국제 업무나 전시, 컨벤션 이런 문화를 조금 더 발전시키자라는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는 GBC 빌딩이 들어가게 되는데 현대자동차 그룹이 계획을 하고 있고 105층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1층부터 105층까지 한 층 한 층에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환경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사를 와야 될 것이고 이사를 온다면 회사 가까운 곳에 깨끗한 집을 깨끗한 집을 갖길 원하실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수요층 자체가 더욱더 많아지고 두터워지는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과 연관된 사업인데요.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도 굉장히 크게 일어난 사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동대로 지하 공간이 복합 개발이 되면서 주변에 하나하나씩 파급 효과를 지금부터 내고 있는데요. 철도 통합 역사가 생기게 되고요. 버스 환승 센터도 생기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공항 터미널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민 편의시설도 하나하나씩 들어오게 되고 주차장도 들어오게 되면서 주변 자체가 많은 공간들이 생기면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라는 것은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유동인구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집가가 상승되는데 굉장히 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9호선의 활성화를 좀
짚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호선은 많은 분들이 황금 노선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근데 한 번쯤 이용해 보신 분들은 정말 9호선에 사람이 많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9호선과 좀 인접한 지역에 많은 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9호선이 지나간다라는 것은 내가 조금 집가가 괜찮은 곳에 살고 있구나라고 느낄 만큼 계속적으로 집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도 9호선이 인접을 하고 있고 7호선도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조금만 걸어가면 2호선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 연장 구간의 수혜까지도 누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신논현역 중심으로는 집가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출렁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다세대 주택은 조금 더 저가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미래 가치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동네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에 기대되는 점까지 분석 내려주셨습니다. 요즘 좋은 지역의 아파트 수요가 빌라나 다세대 주택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특히 신혼이신 분들도 가격 부담을 좀 줄여보고자 다세대 주택 많이 찾으시는데 강남구 논현동에선 가격 어떻게 될까요? 강남하면 일단 굉장히 높은 가격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이제 진입을 하고 싶어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런 다세대 주택에 진입하시는 거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매매가가 이제 주변 대비 굉장히 저렴합니다. 4억 3,5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세시는 3억 1천에서 3억 5천만 원,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한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는 그 주변이 굉장히 잘 나오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출은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받아보신다면 실투자 금액 2억 1,5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형성된 동네의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안에서 조금은 가격 부담 덜어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 만나보고 있습니다.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담 도움드리고요. 자, 이 지역의 투자 포인트 잡아볼게요. 논현동의 포인트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의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신논현역이 이제 신분당선 연장 호재가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 호재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이 역만 해도 더블 역세권으로 좀 변모가 되고요. 이렇게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바로바로 그 호재를 흡수하면서 집가 상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지역은 모든 호재가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는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계속적으로 넘치는 지역이다. 그래서 처음 진입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좀 안심하고 공실 염려 없이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지역이라는 면에서 추천을 해드리겠는데요. 조금만 걸어가면서 테헤란로가 있잖아요. 테헤란로는 계속적으로 직장인들이 유입이 되는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장인들이 당연히 가까운 곳에 깨끗한 집을 원하실 테고요. 임대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차병원 사거리 쪽도 이제 의료 특화지구로 지정이 돼서 의료인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임대 수요 자체는 계속적으로 풍부해지는 곳이다라는 면에서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계속적인 수요는 넘치고 넘치는데 그에 반해서 새로 올라가는 집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 대비 공급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동네입니다. 주변을 좀 보면요. 이런 건물 같은 게 지어지면 곧바로 다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일할 분들이 가까이에서 편하게 머무를 집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신축의 인기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지역이다라는 면에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기 지역 강남구 논현동 안에서 투자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볼 수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님과 두 번째로 함께할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인데요. 4호선, 6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삼각지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4억 4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삼각 지역 역세권도 이미 용산에 대한 기대감에 탄력을 많이 받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삼각 지역 주변의 분위기 어떨까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주변에 이제 분위기를 타고 지가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지가가 높아지는 것은 인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직도 그곳에 진입을 하시려고 계속적으로 노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인기를 타고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도 굉장히 귀한 매물입니다. 일단 지하철역에서 너무너무 가깝습니다. 4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인 삼각지역에서 도보로 1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삼각지역에서 나가면 정말 바로 나의 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강하고 인접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조망권 안에 있는 매물이고 또 걸어서 이촌 한강공원을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이나 조깅이나 나들이 하시기에도 정말 내 집하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라고 느끼시면서 편안하게 생활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중간중간에 먹거리나 볼거리, 놀거리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정거장만 걸어가면 바로 신용산역이 나오는데요. 신용산역도 거의 없는 것이 없고요. 신용산역부터 점점 발전을 해서 삼각지역까지 그 상권이 좀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간중간에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임대 수요를 받아들이기에도 굉장히 적절한 지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자체가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고 살아가기에 주거 환경도 너무 좋기 때문에 여의도 가기도 굉장히 가깝고요. 또 종로 가기도 가깝고 강남을 가기도 가까워서 그쪽에 있는 직장인분들이 이제 머무르실 곳을 이쪽으로 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지가가 올라가는 것이 그런 직장인분들의 수요도 좀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입지만 봤을 때에도 용산은 서울의 중심이니까 교통 정말 편리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린라이프를 충분히 누려볼 수 있다는 게 강점으로 보입니다. 자, 용산의 개발 호재가 가장 큰 장점인데 그래도 삼각지역 역세권 바로 근처에도 개발 호재 많죠. 네, 맞습니다. 주변을 보면 정말 조금만 건너편 그리고 이쪽은 건너편 이렇게 가까운 곳에 굉장히 호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가까운 것 위주로 또 큰 것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산 정비창 개발 소식인데요. 이 용산 정비창 개발 소식은 제 주변에서도 제 또래도 굉장히 많이 노리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청약도 굉장히 어렵고 청약을 해봤자 단지가 몇 개 안 돼서 몇백 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용산 정비창은 8,000세대에서 10,000세대를 이제 입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청약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렇게 8,000세대에서 10,000세대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정말 미니 신도시가 하나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교통망이나 생활 편의시설도 하나하나씩 더 잘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마무리가 된다면 당연히 주변이 정말 매머드급으로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부터 3, 4년 안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욱더 발전된 용산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남 뉴타운 재개발 추진 사업인데요. 이곳은 조금 더 고가 단지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한남 중심은 굉장히 지가가 높아서 많은 분들이 진입하시기에 굉장히 버거워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프리미엄 단지가 서울 핵심 입지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고급 이미지를 더욱더 고급 이미지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지가가 좀 올라가는 것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이에 좀 맞춰서 한남동 고가 아파트 수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남동은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정말 모아서 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비싼 금액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평생 모아서 이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한남동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분석을 하셔서 들어가셔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좀 보시고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남동이 계속 좋아질수록 그 주변 지역이 굉장히 많이 수혜를 보거든요. 근데 그런 주변 지역의 지가는 아직까지는 한남동 중심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지역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삼각지 같은 경우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용산민족공원 개발 소식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매물과 용산민족공원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특히 삼각지역에서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바로 이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어마어마한 평수에 이제 자연 환경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서울에서도 거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가 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힐링을 누리는 공간으로 탈바꿈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곳을 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누린다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힐링이고 이익이 되겠고요. 또 이렇게 자연환경이 바로 옆에 있다면 숲세권이잖아요. 더욱더 숲세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의 지가 상승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용산은 이렇게 사방이 개발 호재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뭐 지금 가격이 꿈틀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다들 아실 텐데 그래서 상승 분위기 저희도 좀 늦기 전에 타보려면 가격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여기 시세 투룸 어떻게 돼요? 네, 일단 투룸이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저도 알아봤는데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보면 이런 다세대 주택을 노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한 달, 두 달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없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쪽을 노리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일단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매매가가 4억 4천에서 4억 6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1억 7,500에서 한 1억 8,500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2억 6,500에서 2억 7,500에 투자 가능한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용산구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연락 주셔가지고 좀 강점이 있는 가격적으로도 유리한 정보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삼각지역 역세권은 또 용산에서 대형 개발 호재라고 하는 이 민족공원 바로 근처라고 하셨거든요.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계속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호재들이 사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용산 중심도 이제 호재를 따라 계속 가지만 이 삼각지 중심에 지금 계속적으로 호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보신다면 계속적으로 그걸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용산이 많이 성장을 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미 다 성장해서 그게 이제 상승세가 좀 멈추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용산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머드 급 호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 면에서 훨씬 더 훌륭한 동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용산에 진입할 때 너무 비싼 가격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보다는 한 5년 뒤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조금 안정적이고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남 뉴타운 조성도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주변의 동반 가치 상승을 그대로 이루어진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한남동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거의 다 대부분인데 삼각 지역은 민족공원과 너무나 가깝고요. 대형 호재들이 일어나는 지역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런 호재들을 다 흡수하면서 그런 한남 뉴타운의 고급 아파트까지 생기게 된다면 그 가치를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동네가 삼각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4호선, 6호선 삼각지원 더블 역세권이라는 면에서 젊은 분들이 사시기에도 또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시기에도 생활 편리면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것 짚어드리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호선, 6호선 나와서 삼각지역 나와서 1분밖에 걸리지가 않고 이 집 주변에는 굉장히 생활 편리 시설들이 촘촘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좀 회사들도 있고 또 요즘에 이쪽에 삼각지역에 일부러 먹거리를 즐기러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만큼 맛집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내가 직접 투자를 하면서 살면서 투자도 좀 누리면서 직접 실거주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동네가 바로 이 동네다라는 면에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장점이 이렇게나 많지만 섣불리 투자하실 땐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짧게 유의점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임장 활동을 한 번 해보지 마시고요. 한 두세 번 해보시고 주변의 상권도 좀 분석을 해보시고 미래 가치가 얼마 정도 있고 호재들이 내가 사려는 집에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호재들인지를 꼼꼼히 살펴보신 후에 투자를 하시면 안전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경쟁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용산구에서 삼각지역 초역세권의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함께해 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보신 정보 체크는요. 오늘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최한희 팀장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 번호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또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